산소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산소를 쓰는 모든 생명체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산소의 부산물입니다. 우리가 산소를 마시는 그 원인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걸 태워야지 에너지가 나오는데 바로 음식물로부터 에너지를 만드는데 산소가 필요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가려고 그러면은 우리 연료를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태울 때 우리는 공기가 들어가는데 바로 공기가 바로 산소인 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 몸의 엔진은 자동차 엔진하고 달라서 불이 활활 타는 그런 엔진은 아닙니다.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데 원리는 음식물이 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탈 때 산소가 필요로 하고 그래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나면은 그 산소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물만 되면 참 좋을 텐데 물이 안 되고 물 전 단계의 물질들이 나옵니다. 이건 조물주가 우리 생명체를 만들 때 조금 실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이 아닌 일종의 산소의 부산물인데 그것이 나오는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활성산소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활성산소는 물로 가야지만 안전한데 전자를 덜 받았어요. 물이 될 때는 전자를 4개를 받는데 이놈이 하나를 받거나 둘이나 셋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불안하단 말이야. 자기가 더 안전한 물질로 되기 위해서 반응을 하는데 지가 안전하려고 그러려니까 다른 물질을 공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는 어떻게 되죠? 굉장히 공격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그냥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마신 산소에 한 2 내지 3%는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그냥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항상 살아가는 동안에 활성산소는 이제 생기게 되지. 근데 조물주는 그 생기는 거를 제거하는 장치를 우리 몸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효소 또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겼지만은 제거하고 생기면 제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알게 모르게 그 조금씩 나오는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해칩니다. 그 해쳐서 그 고장난 거의 축적이 바로 우리는 노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80년 살아간다 그러면 80년 동안 활성산소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시달림의 축적이 노화라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따라서 산소를 쓰지 않는 생물은 생명도 없지만 변화하지도 않아. 근데 살아가려고 해서 산소를 쓰는 생명체는 생명은 있지만 끊임없이 해지고 찢어지고 합니다. 뭐에 의해서? 활성산소에 의해서.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노화는 자연적인 현상이지 이제. 그리고 그 활성산소가 DNA를 건드리면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심하면 암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암이 활성산소에 의한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노화나 바람에 활성산소의 역할은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이외에도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지금 우리 사람이 앓고 있는 거의 모든 병이 발병을 했을 때는 활성산소가 동반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질병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 활성산소인 겁니다. 염증, 뇌졸중, 당뇨병, 동맥경화, 병원의 진단부터는 거의 모든 병에서는 활성산소가 동반이 되게 돼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제 음주를 한다든지 흡연, 미세먼지, 또 방사선 이런 거에 우리가 노출이 되면은 또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활성산소의 유해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마침 우리 몸에는 그걸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이제 장치가 있기 때문인데 그 장치가 충분하지 못한 거죠. 그랬을 때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어떤 음식물이라든지 또 그걸 통틀어서 항산화제라고 하는데 그 항산화제를 우리가 투여를 하면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따라서 건강 유지 또는 질병 유지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항산화제가 있는데 최근에는 수소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는 다른 항산화제에 비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째, 활성산소 중에서 나쁜 활성산소만을 제거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활성산소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전문용어로 하이드록실 라디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을 아주 특이적으로 이제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우리가 좀 복용하는 그 항산화제는 뇌 속으로는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그런데 사실 우리 질병 중에 뭐 치매라든지 뇌졸중, 이거 뇌질환이거든요. 그런데 뇌에 좀 들어가서 활성산소를 좀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기존에 우리가 복용하는 건 그렇게 만만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건 기체이기 때문에 뇌로 아주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뇌에서 일어나는 병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전합니다. 굉장히 안전해서 뭐 우리가 그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체입니다. 현성 바이탈의 수소수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수소수의 효능을 보기 위해서 실험자들이 실험을 합니다. 1ppm이 넘는 것을 썼을 때 효과가 잘 나타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수소수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들은 고농도의 그 여기서 말하는 고농도는 아주 높은 농도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좀 높은 농도를 가진 그 수소수로 실험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떠냐 하면 우리 그 1.6 ppm 이상은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수소의 용해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1.2 내지 1.0 ppm의 그 수소수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때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 우리가 복용하는 것도 그 농도에 가까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많은 수소수가 여러 회사에서 제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1ppm을 넘는 게 드뭅니다. 보통은 0.4에서 뭐 0.8, 0.8도 굉장히 이제 높은 걸로 되는데 제가 여기서 전에 실험할 때도 그렇고 보면은 이 현성 바이탈의 수소수는 1.0 ppm에 가깝습니다. 때로 높을 때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험해서 효능을 나타내는 수소 농도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첫째고 이건 효능 관점에서 그렇고 두 번째는 휴대하기가 편해서 언제든지 수소수를 마시고 싶을 때 수소수를 만들어 복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현성 바이탈 수소수